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찬진입니다. 네, 올해부터 조금 심심한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은 블랙이죠. 네, 좋은 날이 없어요. 항상 네. 블랙 먼데이. 이제는 뭐 마음을 비우고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 1% 저는 사실 오늘 오른 느낌이에요. 0.5% 정도 수준이면 괜찮네. 뭐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에 많이 빠져가지고 삼성전자가 사실 1.5% 정도 빠졌거든요. 네. 네, 하이닉스도 뭐 0.5%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0.6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하락했는데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빠졌고요. 오늘 수급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특징이 없었습니다. 네. 뭐 개인이 조금 전에 정리했던 거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5억 매도, 외국인은 180억 매수, 기관은 400억 매도. 그냥 뭐 사거나 팔거나 뭐 큰 특징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래 대금을 보니까 코스피에서 5.7조 원 거래됐더라고요. 코스닥이 4.6조 원 거래됐으니까 합산해서 10.3조 원 정도입니다. 네,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그 KRX에서 뽑아준 자료에 의하면 1년 내 최저치죠. 네, 최근 1년 동안의 최저치니까 뭐 코로나 이후로 봐도 한 2년으로 봐도 뭐 거의 최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제가 3월 달에 해본 결과 이거보다는 낮은지는 않았어. 그때도 3월 17일 이런 날도 그 거래 시가총액 900조 가는 날도 이거보다 거래 대금이 많았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거래가 죽어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은 뭐 그 증권사들의 영업 포트폴리오가 조금 수익화가 좀 다변화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저 막 고등학교 때 증권사 입사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뭐 80%가 브로커리지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지금 증권사는 뭐 거의 멸망 수준으로 갔을 건데 네. 안 그래도 좀 힘들긴 하죠. 네. 네. 많이 이제 이익이 줄는데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많이 하긴 하는데 과거만큼 적자가 빵빵 터지고 또 이러진 않아요. 이게 다 적이야, 다 적이. 저거 장사를 또 많이 해서 그래. 대출 장사.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꿈이 은행이 되는 거야.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증권회사의 꿈은 그러니까 무료 수수료 하는 거죠. 무료 수수료 왜 하는 거겠어? 대출 써라, 대출. 나 이자 받겠다. 이자 따먹게 뭐 예대 마진 좀 따먹겠다. 은행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는 건데 사실 뭐 증권사의 대출 비즈니스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사실 뭐 주식 담보 대출은 담보 대출이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네. 안전한 뭐 떼어먹을 일 별로 없는 거고 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담보가 있잖아요. 네. 140% 미만으로 가면 종목 가차 없이 반대매매 내보내면서 뭐 이건 뭐 신용 대출이 아니라 사실상 은행에서의 신용 대출은 내가 그냥 꽁으로 받는 거지만 담보 제공하지 않고 증권사에서의 신용 대출은 사실상 담보가 있는 거라서 참 쉬운 비즈니스죠. 증권사 입장에선. 네, 그래도 뭐 가끔씩 이제 위스트라고 떠가지고 이제 그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원금 못 넣는 경우가 있기는 하긴 한데 뭐 비중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신용 쓰지 마십시오. 그냥 뜯깁니다, 여러분들. 저는 증권사 직원이긴 하지만 그 신용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20년간 신용 쓰신 분들이 결과 좋은 분들이 진짜 있긴 있어. 가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콩도 안 돼. 콩도 안 되거든요. 가뭄에 콩 안 돼요. 콩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95% 이상이 안 좋다면 결과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신용을 사실상 쓴다고 하면 굉장히 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내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가 실현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건 그렇죠. 전혀 리스크가 없다. 무조건 실현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간헐적으로 그렇게 사용해도 성공률이 막 뭐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중에 항상 주식으로 돈을 벌고 월급 이상 돈을 벌고 주식으로 내가 자리를 잡았다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부만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에 성공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분들은. 근데 성공을 여러 번 해서 성공한 보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신용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시장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업종별로는 기계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CS-윈드, DY파워,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뭐 3%에서 5% 사이로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인가요? 오늘 좀 대형 뭐 건설 관련주들 좀 올랐고요. 보험주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한화생명, 삼성화재 뭐 1, 2%대씩 상승한 게 그나마 상승 업종에 거의 다였습니다. 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의료정밀 섹터인데요. SD 바이오센서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2조 원 규모로 미국의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체외 진단 기업인 메리디안을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이 인수 일정을 1개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건설업종이 두 번째로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이 5% 정도 하락을 했고 이 회사는 그 뭐 건설주이지만 그 빈쌀만 수혜주로 좀 엮였어가지고 많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현대건설도 오늘 4.6% 정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올린 거 다 뱉어내는 거네요. 다. 네, GS건설, 뭐 금호건설, 한신공영, DLENC 다 2-3%대씩 하락을 했는데 요즘에 건설 관련해서도 좀 뭐 부동산 떨어진다는 얘기부터 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대구 지역은 사실상 뭐 미분양도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에는 뭐 건설사가 뭐 부도가 났느니 이런 소문들도 좀 많이 들리는 것 같고 PF 시장 우려가 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은의 이창용 총재께서는 조금 과하다 그러셨어요. 우려가 가다. 물론 우려는 해야 합니다. 물론 몇 개 회사 망할 거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도 수준의 우려는 좀 우려가 가다라는 얘기는 하셨네요. 네. 그리고 섬유유복 섹터가 세 번째로 하락을 했습니다. FNF가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태평양물산은 3.9% 하락을 했습니다. 태평양물산은 특징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VIP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원래 5.7% 정도 갖고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1.88%로 대량 축소를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어가지고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매도를 한 것들로 좀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날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떨어졌던 거는 미국 11월 PPI 지수가 컨센을 좀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7.2%였는데 7.4% 정도 발표가 되면서 물가 하락세가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진행됐나 이런 우려가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발표 후에 미국 국채도 10년물, 2년물이 10bp, 2bp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한국 국고채도 뭐 10년물, 3년물 뭐 한 4bp, 4.6bp 이렇게 각각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 컨센 하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신증권에서 23년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을 원래 마이너스 2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3조 원으로 더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안 좋게 보고 있는 회사가 조금 더 안 좋게 지금 밑에 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고요. 반도체 주가가 반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네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수요 개선, 두 번째 재고 감소.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발생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추가로 캐펙스 투자를 좀 축소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디램 현물가가 반등을 하는 것. 이것을 꼽았는데요. 일단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에는 세 번째 캐펙스 축소 발표가 먼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도 1월 정도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때 아마 추가 캐펙스 축소 발표를 한다면 주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이닉스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캐펙스 축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소부장업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겠죠.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0.몇 %대 빠졌는데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원익QNC, TSE, 아비코전자, 심텍, 코리아서키트 이런 소부장들 3% 내외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도 하이닉스 목표가를 좀 내렸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돼서 추정치를 하향을 시켰는데요. 목표가를 12만 3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현재 디램과 낸드 재고는 10주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내년도 1분기에도 메모리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3.1조 원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11월 말에 제가 업데이트했던 것만 해도 플러스 6조 원대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3조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고 제일 긍정적으로 좀 보는 축에 속했던 하우스였는데 지금은 다 마이너스 적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흑자 전망을 하는 하우스는 한 2개 정도로 보이고요. 한 2조 원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는 한 11월 말쯤에 나왔던 건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12월 달에 업데이트 되면 아마 좀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궤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츠파님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파운드리 사업, 즉 시스템 반도체 제작 사업이죠.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 제작 사업을 파운드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수율 개선이 지금 상당폭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장 큰 돈은 안 되지만 그 탑티어들하고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이 마진이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주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거가 내년도 어디 즈음부터 본격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년도
아니 네. 수율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수율이 지금 뭐 50%대까지 올라왔다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60% BEP 수준까지는 얼마 안 남은 것이고 내년도쯤에 그걸 넘는다면 아마 영업 흑자 한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어느 정도 파운드리에서도 웬만한 사업부 하나 정도의 영업이익은 좀 내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진이 높아요. 우리가 TSMC 한창 좋을 때 50%씩 마진하는 거 같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그 수율만 올라오면은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율이 네. 안 올라오면은 이제 장사가 안 되지만. 네, 이건 3나노 이야기입니다. 네, 3나노는 첨단 AP 공정과 첨단 CPU 공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거래를 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 업체에서 삼성은 아마 적자는 안 나게 될 거예요. 메모리 쪽에서는 다른 업체는 다 적자가 날 것이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모두 적자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현재 삼성전자가 캐펙스 축소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 수준이면 가장 마진폭이 좋고 단가가 싼 삼성전자는 버티나 다른 회사는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단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내년 어디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수주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게 마진 플러스 저기예요. 성장 그걸 뭐라 그래? 성장 카탈리스트? 진짜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 이후로 첫 성장 카탈리스트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주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르게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이익 대비 배수, 제조업 배수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고기가 달리면 좀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회장직으로 이제 올라서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의 작품이고 이재용 회장도 뭔가 자신의 작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됩니다. 파운드리를 제일 뭐 다른 사업보다는 잘할 수 있지. 예. 잘할 수 있죠. 왜냐 하던 거였으니까. 네. 예, 그리고 약간 공정만 좀 다른 거니까 똑같거든. 네. 삼성전자도 여전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은 한 20조 원대 중반, 초중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이 인적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물적 분할을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인적 분할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존속회사는 일단 동국홀딩스로 두고요. 열연 사업하는 동국제강과 냉연 사업하는 동국CM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개 회사가 지금 3개 회사로 쪼개지는 거죠. 내년도 5월 임시주총 때 승인을 논의한다고 하고요. 역시나 인적 분할하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몇 개 기업들 다 공통적인 특징이 대주주 지분율이 낮습니다. 이번에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다 합해서 지분율이 26%. 20%대죠. 네. 최근에 몇 개 회사 거론했던 것도 다 20%였던 건데 인적 분할하고 그 이후에 뭐 출자 전환하고 이런저런 구조 변경을 해서 이제 결국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 비율 관련해서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꼭 챙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분할 비율을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 각각 0.17대 0.52대 0.31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 네. 이걸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3분기 분기 기준으로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요 기준으로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과연 그 사업부가 0.17, 0.52, 0.31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 현대차 분할 사례를 제가 그 주말간에 책을 봤었는데 네. 요거하고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8년에 한창 엘리엇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좀 분쟁이 있었죠. 그때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했었는데 당시에 현대모비스를 존속회사랑 신설회사로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신설회사는 현대글로비스하고 합병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대모비스를 분할을 할 때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존속회사 8대 사업회사 2로 나눴습니다. 근데 존속회사 순자산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8로 나누긴 8이라는 가치를 8알로 평가를 하긴 했는데 세전 이익으로 보면요. 그 분할 발표하기 직전 기준의 세전 이익으로 보면은 오히려 신설 회사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1조 한 4,400억 그리고 존속회사는 1조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오히려 0.2할밖에 평가를 못 받았던 신설 회사가
이익은 더 많이 벌어들이는 사업부죠. 네. 물론 뭐 존속회사가 지금은 이익이 별로 없지만 미래 전망이 높다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익 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가치니까. 그래서 네. 단순히 순자산만 가지고 이렇게 분할 비율을 현재 주주들에게 좀 불리하게 배정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유인이 있으니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산해서 뭐 찬반 투표에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그 옛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야 그 외국인 주주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게 안 된 거지. 사실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주주 가치를 보면 대주주 가치는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산업사회의 그 저기예요, 잔재예요, 잔재. 근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물자가 모자랄 때는 생산해주는 기업이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그 모험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한 사람들한테 높게 쳐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때 시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업들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인수당할 걸. 사실은 나쁜 예가 하나 있었죠. 그 삼성 저기 언제 삼성물산 그때 네. 예 그때 그거가 그 저기 투표해가지고 주주들이 불리하게 투표를 했어요 자신들한테. 그렇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네. 합병을 할 때 예. 제일모직한테 이 대주 지분율이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유리하게 평가를 했다는 네. 그 사모펀드의 주장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국민들은 대부분이 삼성의 손을 좀 들어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성전자는 지금 그 국민들한테 배당 엄청 줘도 돼. 정말 완전 미안한 일이거든. 근데 주주들한테 정말 불리한 일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사모펀드가 먹었다. 그러면 그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비슷한 예가들이 있었는데 SK 같은 것도 사모펀드가 공격을 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워낙 나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엄청나게 올랐죠. 물론 먹튀했어요. 먹튀했죠. 먹튀했는데 그러니까 인상이 안 좋긴 한데 주주가치 제고는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가가 연락이 올랐으니까 SK가 최저 8천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시대부터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대주주만 유리한 세상 아니고 모든 주주가 동일하게 주주권에 따라서 같이 나누는 세상이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소액주주들만 너무 나빠요. 이렇게 되면. 네, 이번에 동국제강의 분할 사례도 세 분할이거든요. 그럼 이중 상장이 아니라 삼중 상장이 됩니다. 네. 그 최근에 메리츠금융지주가 상장돼 있던 세 개를 하나로 합쳤죠. 합쳐버렸잖아요. 다 네. 매수해 버려가지고 네. 요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례입니다. 메리츠금융이 분명히 이렇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주가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분할을 이렇게 뭐 합병을 하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조금 줄어들지라도 오히려 기업 가치가 확 주가가 떠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득이다라는 좋은 선례를 보여줬는데 아직은 따라하는 회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상당 부분은. 그쵸. 내용 파고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주들이 참 통곡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 결정하고 오늘 동국제강이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한령이 점점 해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강변호텔이라는 한국 작품이 중국 OTT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한한령 기대감이 처음으로 이제 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조금 우려가 됐던 게 한국에서 그렇게 흥행한 작품이 아닌데 네. 왜 이런 걸 처음으로 서비스를 했을까? 좀 그 사이에 굉장히 히트를 했던 뭐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그런 드라마들이 많은데 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이 중국에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 중국 OTT 비리비리라는 데서 공개가 됐고요. 오늘은 알리바바 산하의 OTT인 유쿠에서 25, 21가 방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아바타 2 개봉 이것도 지금 예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극장주 상승에도 오늘 좀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 버킷 스튜디오는 상한가 A스토리 7%, CJ ENM 7%, 콘텐츠리 중앙 6%대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조금 이따 이제 중국 마감을 일주일 만에 다시 하게 됩니다. 중국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확실히 저희들이 생각보다 빠르다 정말로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흐름인지 조금 이따 중국 마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 되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한 번 더 영업 손실 되면 5번째 때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이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네. 네, 요거는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될 요인인 것 같고, 지난 11월 중순인가 한번 이제 12월 초쯤에 한국거래소가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해당이 됐던 9개 종목, 영업손실 4번 나서 관리 종목 들어갔던 9개 종목 회사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부실부실한 회사라서 뭐 투자를 하면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회사들이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전부 다 관리 종목 해제 공시가 났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영업손실 4번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재무 걱정은 그래도 관리 종목 안 들어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따가 연합인포맥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